계곡살인 사건 이은혜 기억나시죠? 피해자 남편의 결혼이 9년 만에 무효화가 됐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의된 결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은혜가 남편을 사기를 치려고 가짜로 결혼한 거죠.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게 무효입니다. 무효.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는. 왜냐하면 사실은 이은혜는 실제로 남편 윤 씨를 착취,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그냥 착취를 한 거고,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죽게 만들어뒀고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뭐 혼인 생활이란 거 거의 안 했고,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어떤 가스라이팅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같은 애들, 이런 사기꾼들, 이런 가스라이팅 범죄자가 적지 않죠. 광주광역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폭행용의자 50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셋이나 다쳤어요.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뭐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면, 검거 과정에서 효덕지구대 여성 경찰관이 얼굴에 크게 다쳤고 남성 경찰관 둘도 손과 머리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공포탄과 실탄 3발을 쐈는데도 맞추지 못했고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가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경찰 셋이서 실탄도 쏘고 그랬는데도 제어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실탄 쏘기 전에 공포탄을 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실제로 시간이 너무 짧았고 또 실탄 훈련이 실제로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탄으로 다리 이렇게 맞추려다가 못 맞춘 거고, 그렇죠? 결국은 테이저건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 명중률도 높고 위력도 있는, 그렇지만은 뭐 죽이진 않는 그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살상 제압 무기, 제압 경찰 장구, 이게 필요한데 저위력 권총이란 거를 만들었는데 어느 놈의 뱃속으로 들어갔는지 실제로는 그냥 헛돈만 쓴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런 일은 심각히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서 명확히 이제 여러 가지 대처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근데 문제는 그거죠. 폭행용의자를 체포하려다가 뭐 실탄이라도 대가리에 맞춰서나 급소에 맞춰서 뒤지기라도 하면은 이거 경찰들 다 뒤집었으니까 조심손심하다가 경찰도 못하고 이제 맞지도 못하고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걸 쓰지도 못하는 거고, 또 이제 여경이 다쳤으니까 또 여경 무용론 같은 나올 거고, 뭐 이런 계속 또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어차피 실탄총을 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총기는 다 회수를 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고무총탄 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걸 충분히 훈련을 해갖고 테이저건은 사실은 이게 실제로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쓸 수 있고 효과가 있는 어떤 무기 장구를 통해서 뭐 이런 아직도 경찰 수뇌부 놈들한테는 이런 게 뭔지를 모르죠. 지들은 해보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런 거죠. 일단 이거는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동순찰대 출범이 50일이 지났는데 평가가 엇갈려요. 순찰활동 만족, 인력 낭비. 기동순찰대를 급조했는데 기초생활 질서 위반, 뭐 담배꽁초나 이런 거는 뭐 하지만 이 아까운 인력을 거리에 이렇게 내보내 갖고 돌려막기 대체 실제로 범죄 예방은 겉으로 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거예요. 물론 전국의 28개 대에 2668명으로 기동순찰대를 편성해 갖고 거점 뭐 이렇게 치안 사각지대 그래요. 노후 교통시설이라든가 시설물 발견, 복구, 불법 주차차 단속, 불법 체류자 검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아까운 인력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불법 주차차 단속하는데 이 경찰력이 왜 필요하죠? 불법 체류자 검거하는데 왜 필요하죠? 불법 체류자는 불법 체류가 안 되게끔 하는 소위 이민 정책이나 그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굳이. 그리고 위험시설물 발견 복구를 왜 이 사람들이 합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시설관리공단 애들은 뭐 하고? 그죠? 노후교통시설을 왜 이 사람들이 합니까? 교통경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진짜 써야 될 그 진짜 진짜 필요한 영역에서의 어떤 경찰력은 보다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전문성이 별로 필요도 없는. 그래서 112 신고수가 그렇게 줄었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했었죠. 근데 신고가 줄었다고 치안이 안정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글쎄요. 대책도 너무 졸속이고 내근직을 뭐 몇천 명 줄여가고 차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업무 분석이라든가 사건 분석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돌려막기식으로 참 이딴 식으로 이게 되나요? 그래서 뭔 일 이제 이 경찰 내부에서 들었고 외부에서 들었고 실제로는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전국에 28개 순찰대, 서울에 4개 순찰대가 1개 순찰대는 12개 팀 그리고 1개 팀은 7명 이렇게 돼 있어요. 글쎄 이거 너무 수사 전문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진짜 전북에서 벌어졌던 전주에서 벌어졌던 그 연쇄강간범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그죠?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언제나 이런 이따위 바보 같은 짓을 그만둘까요? 모르겠습니다. 금감원 현직 국장이 금융감독원 현직 국장이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고 하는 황당하죠? 이게 마스터라고 하는 영화의 이병헌 다단계 사기범이 금융감독원 국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이런 실제 사례가 된 거예요.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한테 그 정보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일 수 있죠. 내부 감독 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처음일까? 얘는 왜 걸렸지? 보통 이런 거는 실제로 잘 안 걸리잖아요. 그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얘가 왜 걸렸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사실은. 경찰에 채용할 때 하는 신체 검사 중에 마약 검사 종류가 확대되고
색약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경찰 공무원 신체 검사 기준에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사실 뭐 굳이 물론 경찰이 색약이 있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이 과학수사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일반 경찰을 뽑으면 안 되고 전문화된 경찰을 뽑는다고 할 땐 사실은 이건 의미가 없죠. 언제야 또 이걸 이렇게 바뀔래나 모르겠습니다. 마약 검사 같은 약물 검사도 실제로는 채용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더 필요한 건요, 한 번 채용할 때 안 했다고 해서 계속 일하면서 안 하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불시, 그 검사는 이거를 통해서 불시에 찾아내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수 줘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시간 알려주고 사람 알려주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약의 종류도 늘려야 되는데, 글쎄요, 뭐 체력 기준이랄까 뭐 이런 것도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저는 사실 이런 짓거리를 제일 싫어하는데 이런 거죠. 조직형 보험 사기 꼼짝마, 금감원 경찰청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사기 범죄가 심각하니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이런 데에서 수사관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뭐냐면 이게 실제로 뭐 이제 보험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문적인 거를 일선 경찰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같은 데에서 그런 정보들을 경찰한테 제공해서 수사 지원을 하는 거죠. 조직범죄 사기, 뭐 자동차 보험 사기부터 시작해서 쭉. 근데 이거를 왜 경찰한테 알려주니까 지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오히려 손해보험협회라든가 생명보험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더 잘 알죠. 뭐 걔네들이 그거죠.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걔네들이 사실은 이런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요? 그냥 일반 경찰애들한테 이걸 다 배워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반화된 경찰을 그냥 막 써먹는 거죠. 걔들은 전문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도 떨어지죠. 그렇죠? 전문화되고 지능화되는데, 그런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전문화된 전문 수사관들을 만들어내고 정의화시키려고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특별사법경찰이라든가 어떤 전문화된 그런 경찰들이 필요한데, 일반 경찰을 뽑아놓고 손해보험협회, 생명 이런 데에서 뜬금없이 특강 몇 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면은 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찰이 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경찰 수뇌부 놈들이나 이런 애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전 건강보험 같은데 부정수급 이런 거, 그런 보험 사기 그런 거, 건강보험에 특사경이 있는 게 낫지 않나요? 범죄 수사, 보험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 경찰 애들한테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뻘짓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거보다 뭐 엊그제도
MBC에 단독 보도 난 것처럼 보험 범죄가 왜 이렇게 극성이냐. 그러니까 보험사 놈들이 제대로 이 돈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면 상당히 줄어들 텐데 그런 거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보험 범죄가 터지면은 경찰한테 맡기고 지들이 내부 수사한다고 하지만 조사한다고 하지만 별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거, 범죄를 줄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경찰과 검찰한테 맡기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과 제도가 더 투명하고 보다 더 시스템화 체계적이면은 자연히 그런 범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문적으로 아는고 이해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방향. 그래서 마약 전문 수사라든가 금융 전문 수사는 별도로 이렇게 별개화돼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지 않죠. 왜? 경찰이나 검찰 애들은 권력을 갖고 싶고 금감원이나 이런 데는 귀찮을 하기 싫고 이게 그리고 굳이 이거 심각하게 범인을 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글쎄요. 이게 참 저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의 고민입니다. 시스템의 고민. 사기꾼들이 넘쳐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의 사기꾼들, 경찰들은 사기 범죄를 추적하는데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찜찜합니다. 제 아는 친구놈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무슨 예전에 그 벼룩시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그런 등중에 그래서 영업사원이던 애인데 내가 어떤 사건과 연결돼 갖고 뭘 했는데다가 우연찮게 서초동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건 브로커 그런 일을 좀 배우게 됐나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법조 브로커가 돼버렸네. 그 법조 브로커라는 게 뭘까요? 이제 소위 사무장 변호사를 고용해 갖고 사건을 이제 검사 애들 접대해서 술 먹이고 또 경찰 애들 접대해서 술 먹이고 룸사롱 데려가고 템포로 데려가고 별별 다 걔가 이제 한 달에 쓰는 카드값으로 수천만 원. 그럼 거기서 이제 사건을 이제 알게 되고 그거를 연결해 갖고 자기가 고용한 이제 생자들이죠. 로스쿨을 나왔는데 아무 해낸 것 못하는 생자 변호사들 그런 애들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아 갖고 이제 은퇴한 변호사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이게 다 사무장.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등록되지 않은 그냥 사무장이죠. 근데 등록된 변호사는 여러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갖고 거의 80이 넘는 사람인데 별로 일하기 싫고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아주 새파란 애들, 일도 못하는 애들 명예만 변호사. 근데 실제로 사건은 검사라든가 경찰 이런 데 사건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사건을 또 만들기도 하고 별별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또 잘라 갖고 쪼개고 그래 갖고 막 나눠 먹고 그게 이제 사건 브로커, 법조 브로커. 거기엔 반드시 정관 변호사가 들어가죠. 정관 변호사는 정관 변호사가 처리하는 게 따로 있고 걔들 중에 그걸 쪼개 갖고 이런
이제 나눠 먹는 변호사 사무실 따로 있고, 걔 사는 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우린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어쨌든 근데 교도소 3장을 겪고 있고 난 어디가 참 그런 생각도 들게. 대한민국의 이 법조 시장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또 경찰 출신들에 대한 스카웃이라든가 거기서 또 사건을 만들고 사건을 비틀고 뭐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언제나 좀 좋아질까요? 사건을 알선을 대가로 돈을 뭐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조 브로커나 사건 브로커가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 거고, 실제로 어떤 브로커를 만나느냐에 따라 진짜 똥통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재수가 좋으면 싸게 쉽게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참 많이 드물죠.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죠. 어디 아는 변호사 없어?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브로커 없어? 라고 해야 됩니다. 아는 브로커가 좀 그렇게 욕심 많지 않고, 사실 그런 거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 돈을 써도 효과가 있는 어떤 루트를 알고 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없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통치하기 전에 또 작게 만들고, 검찰당에 넘어가서 또 가기 전에 사라져 이렇게 하는 거 해서도 뭐 단계마다 단가가 다르고, 또 사실은 아예 없애는 게 최고죠. 그죠? 재판까지 가고 그러면 아주 그거 돈 뭐 엄청 깨지는 거고. 세상이 참 요지경입니다. 별의별. 그러니까 네트워크 펌이라고 하는 사무적 역할하는 사람들을 영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눈에 보는 로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허상이죠. 그거는 겉보기고, 실제로 그 로펌 애들도 이런 유능한 브로커 애들과 상당 부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연결돼 있다고 하면 걔네들이 무슨 개소리냐, 너 증거 있어라고. 세상이 또 2중 3중 구조거든요. 참. 나중에 이 오프라인에서 진짜 오프라인 강연 때 사건 브로커, 법조 브로커 얘기는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지만 사실은 피눈물 나는 얘기죠. 그게 다 없는 사람 돈 뒤통수 까서 고열을 짜갖고 뭐 해먹는 거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 세상도 있네요. 그런 세상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검찰의 기소유예 사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죠. 검사 애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건이 넘어와서 수사를 안 해요. 수사를 안 하고 내용도 잘 몰라. 근데 일정 도 시간 돼서 이제 불기소를 해야 되는데, 불기소하긴 그렇고 기소유예 하면은 사실은 이게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그러니까 이거죠. 죄는 있는 것 같은데 기소까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한 거죠. 서류를 보지도 않은 거죠. 그냥 기소유예. 억울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취소 받아와. 그러면 사건 없애지고. 너무 더럽죠. 검사애들이 왜? 기소유예가 참 더러운 겁니다.
이건 항고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다른 절차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그렇게 해도 여태까지는 실제로 검사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헌재로 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비싼 변호사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불기소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불기소를 해주면은 무능한, 아니면 경찰이 뭐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열심히 수사했는데. 그럼 또 반박을 해야 돼. 걔네들이 수사한 거를 왜 불기소했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불기소유예는 그래, 너네 내가 그래, 네가 한 거 맞아. 근데 난 기소유예할 거야. 그러면 경찰 애들도 할 말이 없죠. 어차피 기소유예도 기소니까. 근데 그 기소유예 당한 사람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긴 결국은 죄가 있다는 건데. 근데 또 반발하기에는 결국 내가 벌금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뭔가 안 좋은 기록이 있는 거 맞고. 그러니까 이게 참 더러운 겁니다. 왜 이지랄을 할까요? 검사놈들이. 헌재에서 매해 40건의 기소유예 취소가 납니다. 말 그대로 기소유예라는 건 검사들이 자기들이 충분히 봐서 내가 충분히 봤는데 죄는 졌지만 사실은 선처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라고 한 거를 엉뚱한 데 써먹는 거죠. 그죠? 근데 기소유예 되면 직장에서 징계도 받아요.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500건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가 접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 194건 5년간 평균 정식 심판에 회부돼서 그중 20%가 실제로는 수사 안 한다는 거예요. 수사 안 한다는 게 아예 사실은 서류도 안 봤을 수도 있어요. 대충 그냥. 검사들이 수사 안 한다는 거죠. 신뢰 떨어뜨린 거죠. 글쎄 말입니다. 이런. 근데 헌재까지 가면 2년이나 걸려. 취소받는데. 거기에 변호사비 들고 아이고. 대검찰청에서 이거를 봐달라고 하지만, 본다고 하지만 볼까요? 그래서 그것도 기소유예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아니 설명할 거면 차라리 수사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나중에 기소유예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주 못된 겁니다. 이 기소유예는. 의도는 좋은데 실제로는 아주 못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